안녕하세요, 헬스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더워지는 날씨에 따라 체력 및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상포진의 정의와 증상 및 개선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상포진이란?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피부, 발진과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한쪽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발진이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에서 발생하며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원인과 종류. 1. 대상포진의 원인.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대상포진을 유발합니다. 초기 감염. VGV는 처음에는 수두를 일으킵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전염되며 감염된 사람은 발진과 가려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복기.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VGV는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잠복해 있습니다. 재활성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 질병, 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피부로 이동하여 대상포진을 일으킵니다. 2. 대상포진의 종류. 대상포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한 종류에 대하여 아래 설명드릴게요. 일반 대상포진. 특징. 신경절을 따라 일직성의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나타납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전이나 동시에 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부위. 주로 흉부, 복부, 얼굴, 목 등 특정 신경절을 따라 발생합니다. 안면 대상포진. 특징.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지를 따라 발생하며 이 신경은 눈과 이마, 두피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합병증. 눈 주위에 발진이 생기며 각막염, 결막염, 포도막염 등 눈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 특징. 안면신경과 청신경을 침범합니다. 증상. 안면 마비, 귀 통증, 청력 손실, 이명, 현기증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귀 주변이나 입안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 특징. 대상포진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남는 상태입니다. 지속기간. 통증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대상포진 발생 시 증상. 1. 초기 증상. 피부의 감각 이상.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움증, 화끈거림, 저림 등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통증. 대상포진이 발생할 부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종종 신경통과 비슷한 형태로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 발열, 두통, 피로감,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발진과 물집. 발진 초기.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이는 보통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물집 형성. 붉은 반점이 나타난 후 몇 시간에서 며칠 내에 작은 물집이 형성됩니다. 이 물집은 투명하거나 약간 탁한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집 터짐. 물집이 터지면서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점차 딱지로 변하게 됩니다. 치유. 딱지가 떨어지면 피부가 치유되지만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3. 통증. 신경통. 통증은 주로 한쪽 신경절을 따라 발생하며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 발진이 치유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포진 후 신경통으로 불립니다. PHN은 특히 고령자에서 흔하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상. 근육 약화. 드물게 대상포진이 신경을 손상시키면 해당 부위의 근육 약화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 통증 외에도 감각 이상, 무감각 또는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 관련 증상. 안면 대상포진의 경우 눈 주위에 발진이 나타나며 각막염, 결막염, 포도막염 등 눈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 및 균형 문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의 경우 청력 손실, 이명귀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 1. 비타민C. 역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용 방법.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65mg에서 90mg이며 대상포진의 경우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량 복용 시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비타민 12. 역할.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2.4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B12는 주사 형태로도 복용할 수 있으며 특히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3. 오메가3. 역할.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신경 건강을 지원합니다. EPA와 DHA는 특히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용 방법. 하루 1000mg 이상의 EPA와 DHA를 함유한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 아마시유, 치아시드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비타민 D. 역할.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용 방법.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600에서 800IU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5. 피크노제놀. 역할.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항산화제로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복용 방법. 일반적으로 하루 50mg에서 100mg을 권장하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 아연. 역할. 아연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지원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복용 방법.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11mg, 여성 기준으로 약 8mg입니다. 아연은 음식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7. 엘다시라이신. 역할. 엘다시라이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하루 500mg에서 3000mg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프로바이오틱스. 역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복용 방법. 다양한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가 있으며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9. 커큐민. 역할.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용 방법. 일반적으로 하루 500mg에서 2000mg이 권장되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피페린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비타민 B6. 역할.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고 신경 건강을 지원합니다. 복용 방법.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1.3mg에서 2mg입니다. 과량 복용 시 신경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치료 방법. 1. 항바이러스제. 목적.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병의 심각성과 지속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약물.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브. 복용 방법. 발병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간 경구 복용하며 심한 경우 정맥주사로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진통제. 목적.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대상포진은 심한 신경통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종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아세트아미노펜, 마약성 진통제, 심한 통증 시 처방될 수 있습니다. 신경통 약물,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은 신경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3. 항히스타민제. 목적.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요 약물. 디페니드라민, 로라타딘 등. 4. 국소치료. 목적. 발진 부위의 통증과 가려움을 줄이고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종류.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패치나 크림, 항생제 연고, 발진이 감염될 경우 사용, 냉찜질, 통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 5. 스테로이드. 목적. 심한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 효과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종류. 프레드니손 등. 6. 항우울제 및 항경련제. 목적.
신경통과 관련된 우울증 및 불안을 완화하고 신경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약물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립틸린, 듀록세틴 등. 7. 예방접종 목적 대상포진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백신 종류 조스타백스 약화된 생백신으로 6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됩니다. 식릭스 비생백신으로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며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8. 기타 치료법 신경차단술 심한 신경통 환자에게 신경차단 주사를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및 재활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생활습관 1. 충분한 휴식과 수면 목적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목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법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목적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방법 주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과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4. 개인 위생 관리 목적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습니다. 방법 손을 자주 씻고 발진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발진 부위를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5. 금연 및 절주 목적 면역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방법 흡연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결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체력과 면역력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날씨는 어쩔 수가 없지만 꾸준한 운동과 생활습관 변경 및 영양제 섭취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답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노력하자고요. 건강이나 미용 관련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